아버지, 저 철수입니다. 40년 만에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아버지께 닿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 7시 경기도 양평의 한 요양병원 309호. 간호사가 들어왔을 때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서랍 위에는 개봉되지 않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죠. 받는 사람 김영호. 바로 어젯밤 세상을 떠난 82세 할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이 요양병원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그날 아침 영호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편지를 발견했죠. 보낸 날짜를 보니 불과 3일 전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국제 우편이었어요. 보낸 사람 란에는 김철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호 할아버지는 늘 혼자였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면회 오는 사람이 없었죠. 다른 환자분들이 가족들과 웃고 떠들 때 할아버지는 항상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중얼거리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철수야, 아빠가 잘못했다. 철수야. 그날도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저녁을 드시고 주무셨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죠. 그런데 새벽 3시경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다 지친 사람처럼 편안한 얼굴이었다고 당직 간호사가 그러더군요. 유족을 찾기 위해 할아버지의 물건을 정리하던 중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아들 철수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매일매일 날짜와 함께요. 오늘도 철수 생각, 철수 밥은 먹고 다니나, 철수야 보고 싶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40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지 못했을까요? 저는 병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그 편지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유족의 연락처가 있을까 싶어서요. 편지를 펼치자 떨리는 듯한 필체로 쓰인 글씨가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 철수입니다. 이제야 편지를 씁니다. 40년이나 지났네요. 아버지가 아직 그곳에 계신지도 모르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철수 씨는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 아들과 딸 하나, 그리고 손주가 4이나 된다고요.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40년 동안 아버지를 찾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그때 제가 너무 어렸습니다. 23살 철없던 저는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가난한 게 창피했고 매일 술 드시고 들어오시는 아버지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아니, 버리고 떠났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1985년 겨울, 철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간다며 떠났죠. 아버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가라, 성공해서 돌아와라고 하셨다는군요. 그런데 철수는 그 뒤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1년만 있다 연락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5년이 되고 어느새 제 머리도 희끗해졌습니다. 이젠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40년이나 모른 척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아버지를 찾아뵙나 싶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영호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매일 아들 이름을 부르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40년을 기다리셨구나. 단 한 통의 편지라도, 단 한 번의 전화라도 기다리셨구나. 그런데 아버지, 작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폐암 말기라고 하더군요. 시한부 6개월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버지였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뵙고 싶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철수 씨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아버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우 찾아낸 곳이 이 요양병원이었죠. 하지만 선뜻 찾아올 용기가 나지 않았답니다.
40년 동안 버린 아들을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까? 오히려 상처만 드리는 건 아닐까? 그래서 먼저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지를 읽고 만나주신다면 그때 찾아뵐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이 편지가 너무 늦었나 봅니다. 제 병원 침대 옆엔 한국행 비행기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떠날 예정이었는데 편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마지막 줄이 흐릿하게 번져 있었어요. 아마 눈물이 떨어졌나 봅니다. 저는 영호 할아버지의 유품을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가족 사진이라도 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오래된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젊은 시절의 영호 할아버지와 어린 철수의 사진들이 가득했죠. 1975년이라고 적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날인가 봅니다. 철수는 새 책가방을 메고 활짝 웃고 있었고, 영호 할아버지는 아들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사진을 넘기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1978년 이후 사진엔 아버지와 아들뿐이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병원 기록을 찾아보니 영호 할아버지가 입원하실 때 작성한 가족사 항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배우자 1978년 사망. 철수가 1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였어요. 그 후로 영호 할아버지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셨던 겁니다. 옆 병실에 계신 박 할머니께서 가끔 영호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하더군요. 할머니께 여쭤보니 영호 할아버지가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영호 씨가 그러더라고. 마누라 죽고 나서 미친 듯이 일했다고. 아들 대학 보내려고 남들처럼 살게 해주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대. 공사판에서 막노동도 하고 파출부도 하고.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나 봐. 아들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더래. 철수가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친구들이 너희 아버지 막노동하시냐? 고 놀리면 철수는 아무 말도 못했죠. 학부모 참관 수업엔 절대 아버지를 오지 못하게 했고 졸업식에도 혼자 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영호 씨는 이해했대. 사춘기니까 애가 예민할 나이니까. 그런데 대학 가서도 똑같더래. 아니, 더 심해졌다고 하더라고. 아예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대. 영호 할아버지는 아들이 명문대 의대에 합격했을 때 정말 기뻐하셨답니다.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죠. 우리 철수가 의사가 된대요. 하면서요. 하지만 철수는 입학식에도 아버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들한테 화를 냈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너 대학 보내려고 이 고생을 하는데 왜 나를 그렇게 부끄러워하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박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한 제가 떳떳할 수 없어요. 의대생의 아버지가 막노동꾼이라니 창피해서 학교도 못 다니겠어요. 그렇게 말했대. 영호 씨가 그날 처음으로 아들한테 뺨을 때렸다더라고. 그게 1985년 여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철수는 집을 나갔죠. 유학 간다는 핑계로. 사실은 도망친 거였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발목을 잡는 과거로부터. 영호 씨가 그러더라고. 아들 보낸 다음 날부터 매일 우체국에 갔대. 혹시 편지 왔나? 소포 왔나? 1년을 그렇게 기다렸대.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더래. 그래도 포기 안 했어. 10년을 기다렸대. 20년을 기다렸대. 그러다 30년이 지나고 이제는 죽기 전에 한 번만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고. 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0년.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나 길 수 있을까요? 영호 할아버지의 서랍에서 또 다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통장이었어요. 잔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억 2천만 원. 어떻게 요양병원에 계신 할아버지가 이런 큰 돈을.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40년 동안 매달 일정액을 저금하신 거였어요. 메모란엔 모두 철수 결혼자금, 철수 집 마련, 철수 사업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아들을 위해 모으신 돈이었던 겁니다. 언젠가 철수가 돌아오면 이 돈을 주려고 했나봐. 아들이 성공 못하고 돌아와도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아버지가 해준 게 없으니 이거라도 남겨주고 싶다고 그랬대. 영호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간호사들이 할아버지,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항상 같은 대답을 하셨죠. 괜찮아. 오늘 철수 올지도 모르니까 깨끗이 면도해줘. 매일 아침 면도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창가에 앉아 기다리셨습니다. 혹시 오늘은 아들이 올까봐. 혹시 오늘은 전화라도 올까봐. 그렇게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영호 할아버지의 일기장도 발견했습니다. 2020년부터 요양병원에 오신 후 쓰신 일기였어요. 떨리는 손글씨로 하루하루를 기록하셨더군요. 2023년 3월 15일. 오늘도 철수는 오지 않았다. 내가 먼저 찾아가야 하나. 하지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캐나다라고만 들었는데 캐나다가 얼마나 넓은데. 철수야, 아빠가 보고 싶구나. 2023년 6월 20일. 오늘은 아버지 날이다. 옆방 최 씨는 아들이 왔다. 나는 그래도 괜찮다. 철수가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됐다. 건강하게만 있어다오. 2023년 12월 31일. 올해도 끝이구나. 철수야, 벌써 40년이다. 아빠가 미안하다.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내가 나를 부끄러워할 만큼 못난 아버지여서 미안하다. 일기를 읽다가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호 할아버지는 자신을 원망하고 계셨어요. 아들이 떠난 게 자기 잘못이라고, 못난 아버지 때문이라고 자책하고 계셨던 겁니다. 간호사 동료가 영호 할아버지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뭔가 달라지셨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지시고 밥도 잘 안 드시고,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늘 누가 면회 온다고 했나? 라고 물으셨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예감이라도 한 것처럼 영호 할아버지는 마지막 일주일을 준비하듯 보내셨다고 합니다. 평소 아끼던 물건들을 정리하시고 사진첩을 계속 보셨다고 해요. 3일 전엔 갑자기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간호사님, 혹시 내가 죽으면 이 편지를 신문사에 보내줄 수 있어요? 라고. 무슨 편지냐고 물으니 아들 찾는 편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영호 할아버지는 죽어서라도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나 봅니다. 그 편지도 서랍에 있었어요. 떨리는 글씨로 쓰신 짧은 편지였습니다. 철수야, 아빠다. 이 편지를 내가 볼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너를 용서했단다. 아니, 용서할 것도 없어.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아빠가 못나서 너를 힘들게 한 거지. 철수야, 어디서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사랑한다, 아들아. 그런데 정작 철수의 편지는 읽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단 3일. 단 3일만 더 사셨어도 아들의 편지를 볼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철수 씨에게 연락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지에 적힌 캐나다 병원으로 국제 전화를 했죠. 그런데
김철수 선생님은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전화를 받은 간호사의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편지를 보낸 지 단 4일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날 마지막까지 한국행 비행기표를 손에 쥐고 계셨어요. 아버지께 가야 한다. 꼭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죠.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까지도 아버지,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철수 씨의 부인과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부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40년 동안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겉으론 성공한 의사였지만 마음 한구석엔 항상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어요. 매년 아버지 생신날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었죠. 술을 마시며 아버지, 죄송합니다를 반복했어요. 철수 씨도 후회하고 있었던 겁니다. 40년 동안 매일매일 후회하며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졌죠.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찾아가나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까? 작년에 폐암 진단을 받고 나서 결심했대요. 죽기 전에 꼭 아버지를 만나야겠다고. 그래서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찾았죠. 그런데 막상 요양병원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선뜻 찾아가지 못했어요. 혹시 아버지가 자신을 거부하실까봐. 그래서 먼저 편지를 쓴 거였습니다. 40년 만에 사과. 40년 만에 용서 구하기. 하지만 그 편지는 단 하루 차이로 아버지께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유언이 있었어요. 내 유고를 한국에 있는 아버지 곁에 묻어달라고. 비록 살아서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죽어서라도 아버지 곁에 있고 싶다고. 저는 영호 할아버지가 남기신 통장과 유품들을 철수 씨 가족에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호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쓰신 일기와 철수를 기다리며 모은 돈에 대해 이야기했죠. 아버지가 저를 위해 돈을 모으셨다고요? 40년 동안이나? 철수 씨의 부인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알았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요? 자신은 캐나다에서 풍족하게 살면서 아버지는 요양병원에서 아들을 위해 돈을 모으고 계셨다니. 일주일 후 철수 씨의 가족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철수 씨의 부인과 세 자녀, 그리고 4명의 손주들까지. 그들은 철수 씨의 유골함을 들고 영호 할아버지의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아버님, 철수가 왔습니다. 40년 만에 아버님께 왔어요.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철수가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철수 씨의 부인이 울먹이며 영호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을 더 일찍 보냈어야 했는데, 남편이 얼마나 아버님을 그리워했는지 알면서도 용기를 내라고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철수 씨의 큰아들이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쓰려고 했지만 끝내 보내지 못한 또 다른 편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쓰신 편지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사가 된 건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가난해서 병원도 못 가고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언젠가 꼭 아버지를 치료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의사가 되고 나니 아버지를 버렸네요. 저는 정말 못난 아들입니다. 납골 땅엔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40년의 그리움, 40년의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순간이었죠. 아버지, 제 아들들이 모두 의사가 되었습니다. 큰애는 심장외과, 둘째는 소아과, 막내딸은 가정의학과 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매년 의료봉사를 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일이죠. 제가 하지 못한 일을 아이들이 대신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보셨다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텐데. 철수 씨의 자녀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의료봉사를 강조했는지,
왜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우리 아버지가 그런 과거가 있었구나. 할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셨구나. 막내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라도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아버지가 하지 못한 효도 저희가 대신할게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신 손주들, 증손주들 모두 데리고 올게요. 영호 할아버지의 유품 중에 녹음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엔 영호 할아버지가 철수에게 남긴 음성 메시지가 있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을 녹음하신 거였습니다. 철수야, 아빠다. 이 녹음을 내가 들을지 모르겠구나. 아빠는 너를 미워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내가 나를 부끄러워한 것도 이해한다. 아빠가 정말 못났으니까. 하지만 철수야,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웠어. 늘 자랑스러웠단다. 가족들은 모두 흐느끼며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내 생각을 했다. 밥 먹었나, 아프진 않나, 행복하게 사나. 그게 아빠의 일과였어. 철수야, 이제 아빠는 곧 갈 것 같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 내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행복했으니까. 사랑한다, 내 아들아. 영원히 사랑한다.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죠. 철수 씨의 가족들은 영호 할아버지 옆에 철수 씨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비록 살아생전엔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된 거죠. 납골당엔 두 개의 함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김영호 1941에서 2024, 김철수 1962에서 2024 아버지와 아들이 마침내 재회한 겁니다. 그리고 철수 씨의 가족들은 영호 할아버지가 남긴 3억 2천만 원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영호, 철수 장학회.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재단이었죠. 영호 할아버지가 평생 바라셨던 일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뵈보세요. 사랑한다, 감사하다는 말 지금 전하세요. 나중에 다음에라는 말은 때론 영원히 못한다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저 얼굴 한 번 더 보는 것, 목소리 한 번 더 듣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부모님이 진짜 원하시는 전부입니다. 영호 할아버지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철수 씨는 40년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단 하루 차이로 영영 만나지 못했죠. 이런 비극이 또 일어나선 안 됩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으신가요? 오해가 있었나요? 서운한 일이 있었나요?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잘 계시죠? 보고 싶어요. 영호 할아버지의 마지막 일기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철수야, 아빠는 너를 기다리는 게 힘들지 않았다. 기다림 자체가 사랑이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그것만은 변하지 않는다. 부모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조건이 없고 끝이 없고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찾아오든 오지 않든 부모는 늘 그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꼭 부모님께 연락드리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영호 할아버지와 철수 씨처럼 영원한 이별 앞에서 후회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 살아계실 때 꼭 전하세요. 이것이 영호 할아버지와 철수 씨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40년의 기다림과 40년의 후회가 남긴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말하세요. 내일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